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이런 주변에서 놀이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소나 뭐 그네나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이터에 그 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아주 튼튼한 소리가 나는 그런 놀이기구들, 그 중에서 이제 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소의 그 묘미라고 하면 이렇게 그 무게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더 저 친구보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내가 안고 상대방은 붕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밑에만 있고 이러면 좀 심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엉덩이 살짝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의 힘을. 그럴 때마다 상대방도 뭐 한두 번은 와, 재밌다. 왜 울컥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라고 하지만 계속하면 머리도 어지럽고 약간의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살짝 상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내가 내려가 보려고 그 힘껏 자기 몸에 어떤 반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게 되겠죠. 이제 내려줘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좀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 무게가 더 있었던 이 쪽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버립니다. 뭐 살짝 들면 그나마 상대방을 배려해서 살살살 이렇게 들면 뭐 상대방도 이제 위에 떠 있다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살살살 내려오겠지만 앉아있던 이 사람이 자기 힘을 확 발휘해서 벌떡 일어나 버리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예측이 되시죠? 나도 모르게 그 놀이동산에 가면 바로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땅바닥에 자기 엉덩이를 찢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것. 사실 시소의 묘미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힘을 살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재미있는 그 시소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례를 들어보면서 오늘 내 인생의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이 사례자의 인생 안에서 오르막길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오르막길에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신 건지 아니면 또는 이 오르막길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까 놀이터에서 그 시소를 탈 때 상대방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엉덩방아를 쿵 찍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짝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조절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 실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힘을 좀 들게 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로서는 열심히라는 그 말만 정말 가슴에 탁 새기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사업으로 인해서 10년 전부터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보니 20대부터 60대 지금까지 열심히 이 사업하면서 살아온 이 과정 안에서 60 중반이 되도록 우리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사업상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지만 특히 이남 이녀 중 막내인 제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65세라고 하셨으니까 60 중반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형제들이 원 가족 안에서 형제들이 경제적인 금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돌아가신 어머니라든지 또는 아버지 그리고 뭐 누나 둘 그리고 형까지 뭐 물론 약간의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 그리고 이런 뭐 누나들과 형제들 형에 의해서 이런 금전 요구를 계속 받고 있고 이제는 그 조카들까지 그러니까 그 누나들과 형의 조카들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누나와 매형이 집을 살 때도 그리고 또는 사업 자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셨고 또 근데 문제는 그걸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그리고 그 역할을 어릴 때부터도 거의 하셨고 지금 여기서 지금 20대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20대부터 그 역할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것은 그냥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계셨던 거죠. 힘들다 하면서도 어떤 요구사항에 다 해결책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원 가족들은 이 막내인 이 분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도 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신혼을 한번 잠깐 돌이켜 보신다면 지금 60대 중반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때 어떤 월급의 금액 또는 돈의 가치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뭐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결혼할 당시에 월급이 뭐 50만 원, 뭐 60만 원, 뭐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 금액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뭐 저희가 살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건 나의 가정 안에서의 일이고 이것이 원가족,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거기에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또는 중간중간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뭐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금을 뭐 대준다든지 또는 아이들의 학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내 가족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신혼에는 서로의 가정에 대한 어떤 것들,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렇다.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수년간, 뭐 수십 년간 이렇게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아내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도 생겨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아내도 또 이런 일 때문에 뭐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왜 저희 그럴 때 있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굳이 묻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들어서 그 상황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내가 그것을 수긍하고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냥 듣지 말자.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는 것처럼 아내도 은연중에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부부관계도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아내와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리 여행 가면 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싶죠. 그런데 왜냐면 좋은 공간에서 또 새로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자리를 탁 잡고 앉아서 밥을 뭐 아무리 뷰가 참 좋은 곳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직면하는 이야기들을 살살 뭐 아이들 이야기 이렇게 하나둘 하다 보면 뭐 남편 사업 이야기 그리고 요즘 또 굉장히 남편의 건강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호흡 곤란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남편의 건강 이야기로 분명히 주제가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족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이 대화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여행이고 또 이런 특별히 선택된 곳에서의 식사 자리였는데 살해자 분의 이야기, 그 집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다시 언쟁이 조금 시작이 됐고요.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이해는 하지만 저도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살해자 본인께서도 답답해하는 해결책이 참 찾기 어려운 그 상황을 다시 뭐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시원하게 해줄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아까 언쟁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 비유 좋은, 그리고 맛있는 그 식사 자리가 어떤 비유 앞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고 어떤 걸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실 만큼 사실은 뭐 여행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같은 상황이 돼버리신 거죠. 결국은 뭐 각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제 건강을 걱정하는 그 아내의 넓은 마음 덕분에 다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여행 가서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약간의 그런 수고로움이 이 상황을 잘 해결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서로 둘 다 마음 상해서 이렇게 여행 자리에서 등 돌리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 감정 그대로 잠자리에 들게 된다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 살해자의 표현대로 마음 넓은 아내 덕분에 그래도 잘 여행을 마무리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60 중반이 되도록 막내 기질이 제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여전히 다툼 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으시고 가정에서 막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어떤 분에게 혹시 뭐 형제 자매 중에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막내라고 했을 때 그 느낌 딱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뭐 장녀라든지 장남이라고 할 때 또 느낌은 어떠신지. 네. 근데 이 막내라고 본인도 뭐 현실적으로는 막내긴 하나 근데 명목상으로는 전혀 그런 일들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인지는 스스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는 스스로를 평가하셨는데 좋은 아버지인지 좋은 남편인지는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뭐 형제 사이를 보면 굉장히 잘 지낸다든지 왜 또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뭐 티격태격 서로 대면대면 지내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잘 지내는 형제나 자매나 또는 남매들을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살해자분께서도 그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 그런 부러운 마음들을 가지게 됐고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노래를 하나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하시고요. 그 노래 중에 뭐 왠지 내 감정이 착 가라앉아 있을 때는 그 착 가라앉아 있는 노래 속에 또 유독이 잘 들리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노랫말들이 있는데 그 노랫말 중에 사랑해 뭐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내가 아내에게 해주고 싶다 라는 느낌이 탁 드시면서 눈물이 탁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가끔은 그냥 지나쳤던 노래, 뭐 이 노래가 지금 나온 노래도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된 노래인데 그 노래를 뭐 우연히 어쨌든 듣게 됐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랫말 안에서 본인의 인생이 느껴지고 내가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그 가사 안에 또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그 노래가 더욱더 의미 있게, 새삼스럽게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제가 좀 더 일찍 가족들에게, 원 가족들에게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20대 중반,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든지 부모님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뭐 정말 훌륭한 자녀로서의 훌륭한 행동이긴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근데 그 경계는 필요하겠죠. 본인의 가정과 본인의 삶을 이렇게 한쪽으로 제쳐놓고 원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의 부담감을 점점 더 키울 수는 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좀 더 일찍 가족들에게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아내를 좀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인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걸 나눠야 될 사람은 너무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또 자책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신 거죠. 어느덧 제게 남은 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 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글쎄요. 요즘 또 제가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이 사례자분께서는 막내라고 하셨지만 뭐 꼭 막내가 아니더라도 뭐 제일 장남이든 또는 장녀든 또는 뭐 둘째든 상관없이 또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역할을 오롯이 혼자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저희도 가끔 듣게 되죠. 오늘 이야기도 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사례자의 이 고민들을 들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잦은 출장과 술자리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사례자께서 정말 굉장히 고민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생각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 사례자의 느낌을 제가 그대로 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지만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자 그렇다면 변화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아까 출장 그리고 술자리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냥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출장이긴 하지만 조금 취사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뭐 5번 출장 갈 거를 한 3번 정도로 줄여보시면 아무래도 출장을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출장의 빈도수를 조금 줄인다면 술자리의 빈도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뭐 갑자기 완전히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뭐 출장은 줄인다 하더라도 술자리를 뭐 이 핑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핑계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잘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들면 상대 입장에서는 변했는데? 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또 글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출장과 술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걸 조금 줄여보시는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글쎄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의견을 또 주시면 좋겠네요. 간절히 형제들로부터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제가 그냥 숫자로만 봐도 뭐 20대부터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근 4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글쎄요. 어떤 이유로 이 역할을 막내인 우리 사례자께서 하시고 계시는지는 뭐 정확한 그 가정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을 해야겠죠.
왜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나의 건강의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사례에서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우리 사례자를 보시는 가족들, 저 아내나 또는 자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아버지 또는 뭐 고모들에 대한 생각들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을 바라볼 때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삼촌과 고모들을 좋은 의미로 바라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래 너무 책임감 있게 잘하셨다는 거 아마 가족들도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할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내 동생을 봤을 때 얘가 할만하구나. 어떻게 보면 미안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닐까라는 또 약간의 반반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는 말했으면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동안 뭐 표현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만큼 표현됐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가장 힘들 때, 뭐 우리가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도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끔 우리가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는 글쎄요,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례자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65세라면 아마 이제 직접적인 뭐 형이나 누나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의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들과 관련된 영향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비를 뭐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달에 어느 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신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건 충분히 뭐 금액 상관없이 이런 부담감, 내가 정말 기분 좋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뭐 돈을 이렇게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막내로서 막내가 아니라 글쎄요 그들의 부모인 조카들의 부모인 누나들과 형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 책임의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경계를 넘어온다면 당연히 되게 어렵고 또는 또 조심스러운 그런 제안이 될 텐데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례자께서는 더 그런 느낌들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남한테 빌려준 돈 같으면 계산을 따박따박 해서 얼마 이렇게 딱 책정이 될 텐데 이건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 우리 사례자께서도 그 뭐 몇십 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했는지 그 총액을 글쎄요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뭐 알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실혼 때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누군가에게 희생적인 행동을 강요한다는 것. 그때는 누구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50만 원, 60만 원, 그런 월급, 20대에 그런 월급 받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40만 원. 그 당시에 벌써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월급 통장을 봤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라는 걸 딱 봤었기 때문에 너무 기억이 잘 나거든요. 이런 금액을 받았다는 게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금액 안에서 여러 명을 함께 지원을 했다. 너무 책임감이 강한
우리 사례자였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하셨던 이유는 가족 안에서 쭉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느새 그냥 이런 갈등을 피하는 것,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타라든지 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싫으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이런 가족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고 결국 또 그걸 해내셨으니까 점점 이런 역할들 속에 스스로 점점 더 글쎄요 들어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마 이런 것들을 혼자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외로움 또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내 눈에도 다 보이셔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또 드네요. 우리가 K장남 우리나라 말 중에는요, 참 신조어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물론, 재미난 것들도 많고요. 이 단어 안에서 의미하는 이 K장남,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역할, 예전에는 장남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장남한테는 모든 걸 지원해주고 그런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인구 문제라고 하듯이 뭐 장남, 뭐 막내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녀를 뭐 1명 또는 뭐 2명 이 정도 낳다 보니까 장남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첫째 아이에 대한 글쎄요 기대 또는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존재하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더욱 심했던 상황이 되는 거죠. 가정의 가장 중심, 그래서 이 가장 큰 아들, 위에 딸이 뭐 많다 하더라도 또 K 장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딸의 역할, 제일 큰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아들이다 그러면 이 장남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할,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책임으로 느껴지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권리를 누린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기도 하죠. 뭔가 대우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조금 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약간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양면을 싹 돌이켜보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책임들이 있어서 그 집에 장녀가 잘 돼야 뭐 동생들이 잘 된다. 그 집에 뭐 장남이 잘 돼야 뭐 아들이 잘 돼야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고요. 지금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저도 장녀거든요. 그런데 제 밑으로 동생이 3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말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는 못했던,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부담이면서 또 책임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죠.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참 잘하면 돼 하는데 유독 누군가가 그 역할을 혼자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 특히 경제적인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참 아까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살려고 출장도 다니시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잘 갖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60 중반, 뭐 아직 뭐 나이가 젊으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멋지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은 참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를 조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다라는 걸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가끔 놓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거 늘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런데 상대방을 알아간다는 것, 그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시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소 안에서도 나의 상황을 본다면 내가 그냥 일어나는 것, 내가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살살 그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나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올라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상대방이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자,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생각만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왜 내가 뭐가 문제야? 일어난 게 뭐가 문제야? 아까 너가 내려다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려준 건데 뭐가 문제지?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아내에게 이렇게 지워진 경제적인 것들 살아오시면서 아내분이 전혀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매번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아까 이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원한 답을 못 해주니까 아내의 그런 요구가 너무나, 그리고 아내의 그런 우리 가족에 대한,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편하지만 시원한 답을 못 해주니까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내의 또 넓은 마음, 나를 생각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그 아내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했다면, 네, 아내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오르막길. 우리가 오르막길을 생각을 쫙 해보면 계속 오르막길만 올라간다. 그럼 너무 힘들겠죠. 아마 우리 40년 동안 사시면서 오르막길도 내 인생의 오르막길이라고 하셨지만 올라가기만 하셨던 건 아니실 거예요. 잠깐 이렇게 평지에서 그 충분한 약간의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잠깐 쉬면 굉장히 시원함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는 그런 평평한 곳들이 반드시 있죠. 아마 그런 삶도 분명히 누리셨을 텐데, 글쎄요, 이 오르막길이란 단어만 딱 생각하시면 뭔가 나의 삶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된다면 스스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은 안 하셔도 아까 그 노래 가사, 네, 그쵸, 노래 가사,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한 아내에 대한 그 노래 가사가 딱 생각나셔서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셔도 너무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표현을 하셔야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꾼 좋지만 그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꾼을 면모를 드러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그 사랑꾼의 면모를 조금 드러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막내지만 가정 안에서 따뜻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랐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제 그 실제 제가 볼 땐 사랑꾼 맞으신 것 같고요. 그걸 표현해 보시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충분히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뭐 그 노래를 아내분도 아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요즘 내가 참 자주 듣는 노래야 라고 하면서 뭐 이어폰을 딱 이렇게 켜서 한쪽을 다 꽂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보라고 쓱 제목을 알려주신다든지,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가사를 잘 생각해서 들어보라고, 가사 잘 듣다 보면 아마 내 마음이 보일 거야 라고 하신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멘트 정도는 네, 조금 간지러우실까요? 그래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5세 너무 좋은 나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 넓은 아내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받았던 고민 안에서는 가장 이런 기본이라고 할까요? 기본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아내분께서는 표현을 해주시고, 또 그 표현하는 것을 남편분께서도 잘
참 마음 넓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셔야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좋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내라서 어떤 걸 꼭 뭐 받아야 되고 장남이니까 어떤 걸 해야 되고 그 집안에도 사실은 역할들이 있죠. 저희도 제가 장녀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녀는 장녀 안 같아. 막내 같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장녀로서 그 말 안에서 왜 나를 막내라고 이야기하시지? 섭섭한 애가 아니라 그냥 저는 뭐 막내 같은 역할을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막내가 저보다 좀 더 장녀 같은 면모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장녀가 이렇고 뭐 둘째는 이렇고 또 막내는 이렇고에 대한 어떤 그런 미리 그려져 있는 생각들은 사실 글쎄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살짝 벗어 던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도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어서 뭐 좀 다르죠. 저처럼 장녀지만 또 장녀의 모습보다는 막내의 모습이 더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걸 또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이제 막내,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저희 또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막내인 사례자의 행복 찾기. 실제 이 사례자의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강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 주변에도 보면 최근 들어 아파서 이렇게 어딘가 불편해서 병원을 가서 뭐 CT도 찍고 MRI도 찍어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뭐 어지럼증이나 또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존재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왜 저희 그럴 때 있죠. 몸이 분명히 불편한데 어디가 어떻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지럽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느 과의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되게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나의 몸에 대한 증상이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아유, 그 다 마음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지만 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바삐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그 40년 동안 안에 뭐 40년 동안의 어떤 상황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65세 살아오시는 과정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체험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쯤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살짝 드러나기도 해서 가끔은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년은 안 그랬는데 올해는 좀 뭐 어딘가가 이렇네 라고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사례자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건강. 그래서 일단 병원을 방문하시고 치료를 잘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만약에 또 너무나 다행히 그런 기술적인 이제 뭐 검사를 다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라서 또는 누나라서 또는 형이라서 또는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적절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형제, 자매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책임을 부여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근데 좀 어떤 부분에서는 흐뭇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요. 이제 일단 우리 사례자의 건강. 호흡 곤란이라든지 어지럼증은 글쎄요, 아마 검사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딱히 어떤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러나 또 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신다면 또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좋은 점은 아내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참 잘 바라보고 서로를 참 잘 대해주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흐뭇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르막길, 가끔은 올라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 평평한 길 걷다 보면 가끔은 조금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의 오르막을 숨차지 않을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게 오르막길을 즐기기도 하다가 또 어느 땐 평지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땐 살짝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을 다녔던 이런 지금도 다니고 있는 아마 글쎄요. 이 오르막의 높이는 아마 우리 들으시는 시니어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올라가면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급 강화해서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쉼터들을 찾아가면서 잘 내려오는 것 그리고 잘 또 행복하게 잘 내려오는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쉼의 공간까지 우리가 잘 찾아가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찾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